제가 지난주에 그 사상계 여론모 특집으로 마련된 보수대담, 조갑재, 정규재, 김진 세 선생님을 모시고 사회자를 역할을 맡아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반론도 좀 해보고 또 의견을 좀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 오늘은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얘기한다고 할 때 그 보수 스피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꼭 내세워요. 유독 한국에서만 왜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앞에서 강조하는가, 이때 자유가 뭘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경제빌 이셨던 정규재 선생님께서 비교적 명확한 보수 진영의 혹은 보수주의 입장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셨어요.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그 입장을 이해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역사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 그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전체주의 체제밖에 없었다 얘기하면서 이 전체주의 체제가 아니면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럼 자유가 뭘 의미하느냐 제가 말씀을 다시 또 물었더니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 옹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는 반론을 드리지 못했는데 얘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때 그 정규재 선생님께서 그래서 서양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정확한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서양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쓰던가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하고 민주주의 사이에는 사실은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말의 규정 자체가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또 시장의 자유, 이것이 공동체적인 어떤 다수의 의견, 다수의 생각에 반하면 그 둘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회과학이나 이런 입장에서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이제 보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보편 개념으로 그것이 쓰인다는 말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는 그날 제가 나름대로 이해가 됐어요.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시켜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진보, 보수라고 얘기할 때는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개념이 진영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를 이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인간 종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특징이 있어요. 흑과 백, 선, 악, 밝음과 어둠, 진보와 보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갈라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특히 정치에서는 칼 슈미트의 적과 아군을 가르는, 마치 전쟁처럼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무슨 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정확하게 갈라지거나 고정화된 개념이 되어서 변할 수 없는 개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상대적 시대 때에서는 진보라고 하는 게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서서 걷는다는, 그러니까 조금 앞서서 걷는다라고 하는 건 좀 뒤에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앞서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도 시대가 지나면 맥락이 바뀌게 되고 풍경이 바뀌게 되면 그게 또 뒤에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러면 또 다시 그거보다 앞서 있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건 어떤 주의라는 개념으로 보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뭐보다 앞서거나 뭐보다 좀 뒤에 있다. 근데 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뒤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력이라든가 가치의 중심, 메인스트림이 있잖아요. 그 가치와 세력의 메인스트림이 있고 그 중심보다 조금 앞서 나갈, 그것을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진보적인 입장이지, 진보주의가 있다라거나 보수주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규재 선생님 말씀을 여기 적용을 시켜보면, 그분이 오늘날의 보수라고 하는 것이 뭘 지키는 거냐, 자유민주주의다. 그중에서 자유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시장의 자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사실 역사적으로 문명사에서 그 중세라고 우리가 보통 규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서양의 중세나 동양의 중세나, 중세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일단 사회 지배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태생적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생산을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봉건적인 것이죠. 그 농업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지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급들이 있는데 전통적 신분적으로 보면은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는 될 수 있을 것이고 서양에서는 봉건, 영주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귀족 계급이 전통사회에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서구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상업이라든가 또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토지 생산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자수성가한 가지고 재물을 획득한 돈을 버는 그것이 그래 돈이 많이 모여 가지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된 새로운 계급 사회가 도래하고 그 사람들을 서양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얘기하죠. 지주 중심이 아니라 상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수성가한 계급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축적해서 소위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한 그런 계급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들이 그리고 공장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결국 노동자 계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형성하게 된 사회를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고 거기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주인 계급, 지배 계급이 형성되는 것. 그들이 바로 이제 부르주아 계급인데, 그러니까 정규재 선생님이 얘기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통적인 봉건 사회가 해체되는 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 그리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 계급들이 성장하게 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들과 함께 그 시점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었던 신분제가 사라지는 사회와 자본주의 형성이 되고 있는 사회가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그런 체제. 그래서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회과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유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걸 자유주의라고 하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건 이거는 봉건제 사회보다는 진화한 사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수라고 하는 건 한 사회의 그 메인스트림, 중심 계층, 중심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다 이런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이렇게 결합된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전 세계의 일반적인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오늘날 보수적인 가치다. 이것을 보수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정규재 선생님 관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라고 얘기했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건 개인의 권리, 시장의 권리.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이익과 시장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놓는 그런 체제, 이걸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분은 보시는 거고 그걸 지금 보수 진영의 가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안에서 소위 그 공동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원칙 그 가치라고 하는 걸 여기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이익, 시장의 자유, 시장의 권리, 시장의 이익을 옹호하는 어떤 이익 체제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그럼 민주주의는 그런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가 바로 공화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그런 이익만을 지키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실 공화국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3 내란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이제 사회를 재건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사회를 좀 진화시켜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이라고 법 1조의 이 공화국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 잘 교육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